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정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방위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죠. 바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 아주 고마운 분들인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올 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대 군인들이 겪는 어려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일자리과의 김지현 사무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보이스 제18화 주제가 바로 제대군인 지원 정책인데요. 사실 저도 이제 육군 중위로 제대를 했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대군인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병력법이나 그다음에 군인사법에 의해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향하신 모든 국토방위 의무를 하신 분들을 제대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들 복무 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은 중기 복무 제대군인, 그다음에 10년 이상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의무 복무 제대군인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무 복무 제대군인 같은 경우는 한 해 25만 명이 전역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5년 이상 복무자도 한 해에 7천 명 가까이 전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와, 5년 이상이면 굉장히 긴 기간인데, 네네. 그분들이 7,000명 이상 사회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마땅히 그분들을 위한 좀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네. 제대군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대군인 정책과와 제대군인 지원과, 제대군인 일자리과, 이렇게 세 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대군인 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고요. 그 다음에 제대군인 지원과는 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는 행사나 홍보 같은 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대군인 일자리과는 현장에서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발로 뛰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대군인을 위한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에 이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1953년 이후 우리나라는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군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토 방위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군 복무 후에 사회 복귀 여건을 보장해 줌으로써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국토 방위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군인 정책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제대군인 일자리과에서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제대군인 지원센터는 제대군인들이 원활하게 사회 복귀를 위해서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면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수행해 나가게 되었는데요.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대구, 광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그리고 올해 인천, 강원, 경남센터, 이렇게 10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961년도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만들어졌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제대군인을 위한 법률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 센터에서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 거죠? 지금 현재 10개의 센터에서 134명의 공무원과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대 군인들의 진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나요?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진로 상담을 합니다. 진로 상담에서 진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 훈련을 추천해 드리고요. 이렇게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강화한 후에 제대군인이 바라는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을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 상담을 해주시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도 하고 취업과 창업 알선도 하고 거의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제대군인이 모두 연금 대상이신 줄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19년 6개월이 되지 않는 비연금 대상자 분들이 50%가 됩니다. 이분들이 전역 후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직 지원금이라고 미취업 기간 동안에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인데요.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 19년 6개월을 복무하지 않은 분들은 연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회에 나오면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이제 매칭도 시켜주시지만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하시는 거죠?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있고요. 네. 141 제대군인이라고 사업을 추진하여 한 기업체에 한 제대군인을 채용하자 이러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소규모로 기업들을 모아서 일자리 두드림 대회 행사라는 것을 하여 제대군인에 알맞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군인들 중에서 일자리를 좀 찾지 못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정책이 있다는 거 좀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용 절차가 좀 궁금한데요. 이용하는 절차는 아주 쉽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 vnet.go.kr로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면 담당 3당사가 정해지고 담당 3당사가 직접 무엇이 필요한지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군대라는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무를 하다 보면 사회에 나오는 불안감도 있고 그리고 전직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많은 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시면 어떤가요? 모든 사람들이 전직을 하게 되면 불안한 상태겠지만 제대군인은 조금 더 그 불안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지만 비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통 30, 40대에 전역을 하시게 되고 이때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지금 당장 월 수입이 없다 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 국방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용 안정이나 실업급여 등은 전역 후 지원이 일반 국민들보다 빈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 제도가 좀 절실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장에서 이런 분들을 상대하는 실무 입장에서도 좀 고충이 많이 있으시죠? 무엇보다도 가장 고충이 되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제대군인과 인력을 구하는 기업체 간의 눈높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들은 본인들의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일자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중에 받던 대우 그 정도의 수준을 원하고 있는데 기업체 쪽에서는 그렇게 군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고 그리고 임금이나 처우 같은 것도 그만한 대우를 하지 못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대군인 센터의 기업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해서 제대군인의 눈높이에 맞는 임금과 근무 시간 등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기도 해서 제대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사실 직업 군인이라는 것이 자부심이 없으면 또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오랜 시간 하셨던 분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 그 눈높이를 맞추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뭐 일반 기업체에서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눈높이를 조정하시느라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으시네요, 정말로. 아닙니다. 네. 그래도 한 분이라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람으로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좀 성공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공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 네. 저희들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취창업 성공 수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직접 볼 수 있어요? 네, 직접 오셔서 하나하나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취업을 하고 계신지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엔 좀 그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대단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역 전부터 전역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위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드러내놓고 전역 준비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복귀에 대한 현실감 등이 부족으로 전역 준비를 못하고요. 전역 후에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때문에 재취업률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대 군인 주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대 군인 주간, 사실 저는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어떤 주간인가요, 이게? 제대군인 주간은 제대군인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일반 국민에게는 이들에게 감사와 존경하는 내부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주자는 의미로 매년 10월 둘째 주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로 제9회 제대군 주간이 되고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9회째예요. 아, 그럼 어떤 행사가 열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라든지 취업 박람회, 그다음에 그 우수 고용 기업 인증 현판식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아, 온라인으로. 그럼 온라인으로 뭐 특별한 행사 같은 것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이 올해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제대군인에게 자긍심을 주는 주제로 챌린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SNS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대 군인들에게 많은 힘이 되겠네요. 네. 근데 이렇게 지원 정책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모르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홍보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이동순회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 특히 다시 웃는 제대 군인지라고 매월 월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업체나 그다음에 군부대나 일반 국민들에게 배포를 하여 홍보하고 있고요. 제대 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그다음에 네이버 블로그 등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시로 들어오시면 이벤트도 많으니까 자주 방문하셔서 홍보 같은 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오늘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좀 특별히 추가된 정책이 있을까요? 올해는 진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작년까지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7개에서 올해는 3개가 추가돼서 10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도 9명이 증원이 돼서 더 밀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을 해서 휴대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제대군인 대부의 경우 대부 이율이 3에서 4%였는데 2에서 3%로 인하를 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제대군인 지원 등록과 센터 회원 가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정책들이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직업 군인들이 제대했을 때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 외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제 군대를 다녀오는데, 일반적인 육해 공군의 병장들, 그런 의무 복무를 마친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도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의무 복무자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정책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 기업체에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을 때 3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금이나 호봉에 군 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관련은 아니지만 전상이나 공상 군경이 되지 못한 군에서 다치신 경상이자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과 그 다음에 보철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보이스에 나오셨으니까 제대 군인들을 또 기업체에서 많이 취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뭐 기업체나 아니면은 뭐 제대를 앞둔 제대 군인, 그리고 제대를 한 군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업체에서는 제대 군인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그분들의 공헌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제대 군인의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라고 생각해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말고 먼저 제대 군인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와 같이 미래를 설계하고 진로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네, 오늘 정말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이 잘 마련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제대 군인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본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